마이크. 자, 경우의 수 언제 처음 배웠냐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배웠던 내용과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고요. 그래서 뭐 사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또 뭐 주사위를 던진다, 윷을 던진다, 아니면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는다, 뭐 이런 게 있고, 경우의 수라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걸 이제 사건이라고 불러요. 경우의 수는 1, 3, 5의 세 가지 얘를 경우의 수로 부릅니다. 그다음 수형도라는 거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수형도라고 해요. 그래서 세 문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수용도, 그림으로 나열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자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인데, 첫 번째 자리에 A가 올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자리에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어. 첫 번째 자리에 A가 왔다면, A, B, C 중에서 A는 이미 왔단 말이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B랑 C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A, B가 왔어. 남는 게 C. 첫 번째, 두 번째 A, C가 왔어. 남는 거 B. 그래서 A, B, C, A, C, B의 순으로 쓴 거고요. 아니면 첫 번째 자리에 B가 왔어요. B가. 그럼 남는 게 A, C죠?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와 C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각각 C와 A. 여기도 마찬가지 A, B. 자, 이걸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기 어려운 경우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이거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면, 자, 맨 위에 게 A, B, C, A, B, C, A, C, B, B, A, C, B, C, A. 자, 이런 형태를 갖다가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순서쌍은 말 그대로 순서가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합의 법칙. 자, 두 사건 A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서 동시라는 키워드가 중요한데, 동시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와 n가지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둘을 더하는 거고요.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무엇 무엇 또는 무엇 무엇이거나 등의 표현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요. 근데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돼. 자, 오케이. 그냥 이걸로 봅시다. 음. 자, 1부터 20까지에 적힌 자연수가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거기서 한 개의 공을 꺼냈대. 다음을 구하래요.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자, 4의 배수 하면 4, 8, 12, 16, 20이 있을 거고요. 자, 7의 배수라고 하면 7, 14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4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인 5와 2를 더해주는 거예요. 7이요. 자, 소수 또는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요. 그럼 소수는 소수죠, 소수.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만 있는 거. 2, 3, 5, 7, 11, 13, 17, 19요. 이렇게가 소수가 나오는 거. 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8, 10 해서 20까지 있겠죠? 근데 이 2라는 거는
소수이면서 짝수죠? 소수이면서 동시에 짝수인 거야. 그래서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2, 4, 6, 8, 10, 20. 자, 그래서 소수 또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주냐면요. 일단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있죠?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요. 8개.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2부터 20까지 10개죠? 짝수가 나오는 거. 근데 여기 우리 가운데 소수이면서 동시에 짝수인 게 하나 있죠? 그 하나는 빼줘서 17개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합의법칙에서 걔는 제외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고배법칙. 고배법칙. 자, 두 사건 A, B가 A와 B가 일어나는데 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인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고배법칙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무엇 이고 동시에 뭐 연이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고배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대요. 첫 번째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데 자, 아까 내가 동시라는 게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주사위 두 개를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야. 하나, 둘. 동시에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에 짝수를 넣고 두 번째에 6의 약수를 넣는데 여기에 짝수와 6의 약수를 동시에 넣을 수 있느냐가 동시의 키워드예요. 그 뜻이에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세 가지. 2, 4, 6의 세 가지. 두 번째 6의 약수가 나오는 거 1, 2, 3, 6의 네 가지. 자, 근데 여기에 짝수 1을 넣고 6의 약수 3을 넣는 게 혹은 6의 약수 1을 넣는 게 동시에 가능하죠. 첫 번째에도 2가 나오고 두 번째에도 2가 나오고 그런 경우는 동시를 인정합니다.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야. 이런 문제가 뭐냐면 자, 티셔츠가 A, B, C가 있고 바지가 자, A, B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티셔츠 하나와 바지 하나를 골라서 입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했죠? 3 곱하기 2 티셔츠를 고르는 경우의 수 3, 바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 2. 여기 곱하기라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티셔츠와 바지를 동시에 입어? 동시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티셔츠 하나를 고르는 거랑 바지 하나를 고르는 걸 동시에 자, 동시에 골라 놓을 수 있으면 그건 동시다라는 키워드의 의미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티셔츠 하나를 고를 건데 A랑 B를 동시에 고를 수는 없어요. B랑 C를 동시에 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합의 법칙해서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동시라는 걸 시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분식집에서 김밥 4종류, 라면 3종류, 볶음밥 3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경우를 구하래요. 김밥이 뭐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면이 3가지가 있고요. 볶음밥이 3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하나를. 자, 만약에 이걸 골랐어요.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개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1이 총 몇 개? 11개가 있는 거예요. 4 더하기 3 더하기 3이요. 다음, 자, 두 눈의 수의 차이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래.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요. 자, 주사위는 최대 6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인 경우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1인 거랑 합이 12인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둘을 더했는데 걔가 11이면서 동시에 12야.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걔네들을 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합이 11인 거는 5, 6 나오고 6, 5가 나오는 두 가지. 합이 12인 경우는 6, 6이 나오는 한 가지에서 더해주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두 눈의 수의 차이가 1 이하다라는 건 두 눈의 수의 차이가 1이거나 또는 두 눈의 수의 차이가 0이거나 이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두 눈의 수의 차이가 1이면서 0이다? 이런 건 동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요게 이제 동시를 설명하기 좋지. 자,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겁니다. 2학년 때. 자, 집, 학교, 도서관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자, 길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A, B, C. 그 다음에 여기는 P, Q, R, S요. 길이 각각 3개, 4개 있으니까. 생각해봐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는 3가지가 있고요. 얘는 셋 중에 하나. 자, 도서관에서 학교 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집에서 도서관을 가면서 동시에 학교를 가진 않잖아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중에서 하나 얘와 얘를 동시에 골라 놓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곱해 주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합의 법칙 1번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는데 다음을 구하래요.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요. 자, 12의 배수가 12, 뭐 24 해서 96까지 8개가 있네요. 8개. 그 다음, 자, 13의 배수는 13, 26, 90일까지 해서 7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숫자들 중에서 1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3의 배수인 숫자가 있나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르죠? 12와 13의 공배수요. 1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3의 배수인 건 없죠? 0개가 있으니까 0개를 빼주는 겁니다. 자, 2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자,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해서 자, 100까지 뭐 있을 거고 자, 5의 배수는 5, 10, 15, 20 해서 자, 100까지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일단 2의 배수인 거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50까지가 있죠. 5의 배수는 5부터 100까지 20개가 있는데 그래서 더했단 말이야. 근데 가운데 있는 얘네들 껴있는 거 얘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친구들 다른 말로 하면 2와 5의 공배수가 있어요. 2와 5의 공배수는 10의 배수죠. 10개가 있으니까 걔를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소가 뭐죠? 서로소? 서로소.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말하죠. 그러면 자, 10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수다. 100이라는 애는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기 때문에 100과 서로수이다 라고 하면 걔는 2의 배수이면 안 되고요.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안 돼요. 5의 배수가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거 몇 개인지 다 세봤었죠? 60개요. 그러면 100개의 자연수 중에서 얘네들이 아닌 다른 숫자라면 100과 서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60개를 빼서 40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밑에 좀 볼게요. 자, 나오는 꺼낸 공에 적힌 수의 차이가 2 이하다. 2 이하면 자, 차이가 2인 경우 차이가 1인 경우야.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상자네. 그러면 세 번째 차이가 0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꺼냈는데 그 숫자의 차이가 2이면서 동시에 1이면서 동시에 0일 수는 없죠. 이 각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자,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뭐라고 할까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 자, 5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숫자는 5의 배수. 7로 나누어 떨어진다. 7의 배수. 그러니까 이 문제는 5 또는 7의 배수,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5의 배수 구하고 7의 배수 구하고 만약에 공배수가 있다면 그 개수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런 형태는 자, XYZ 중에 개수가 가장 큰 걸 기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X의 개수 1, Y의 개수 2, Z의 개수 3인데 개수가 제일 큰 거 Z죠? 그럼 Z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XYZ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할게요. 1이요. 자, Z가 1이라면 X 플러스 2Y는 8이고요. 그럼 이제 X랑 Y가 남는데 둘 중에 개수가 큰 게 Y죠? 그럼 또 Y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Y가 자, 그것도 작은 거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죠? 1, 6, 2, 4, 3, 2. 자, Y가 4면 X가 0이 되는데 0은 자연수인가요? 자연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Z가 1일 때의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해서 세 가지요. 두 번째, Z가 2인 경우, Z가 2면 X 플러스 2Y는 11 빼기 6이니까 5. 마찬가지 Y가 1일 때부터 생각하면 X가 3, Y가 2면 X가 1. Y가 3이면 X가 음의 정수가 나오네요. 음의 정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2. 자, 세 번째 Z가 3인 경우요. 3. 자, 그럼 X 플러스 2Y가 2죠? 3Z가 9니까. 자, 자연수 중에 누굴 넣어도 불가능하죠. Y가 1이면 X가 0이어야 하니까. 이때는 경우의 숫자가 0개요. 그 다음 Z가 4일 때부터는 XY 중에 자연수가 없겠죠. 그래서 3과 1을 어떻게 해요? 더해줍니다.
왜? Z가 2이면서 동시에 1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 의미 아닌 정수는 뭐가 다를까요? 의미 아닌 정수. 정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수는 자, 양의 정수. 우리가 자연수라고 부르는 친구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고요. 정수인데 양도 음도 아닌 게 하나 있어요. 0이 있죠? 그러면 음이 아니다. 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네.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다 하면 0 또는 자연수예요. 좀 전에 우리 1부터 시작했죠? 1부터 Z가 1일 때. 왜?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그러면 이번 케이스는 0 또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자, 개수가 제일 큰 게 이제 x니까 x가 0일 때부터 출발해 주는 겁니다. 0일 때. 자, 그럼 x가 0이면 y 플러스 z가 5죠. 이 다음에도 0일 때부터 출발해 주는 거예요. 출발을 0부터 하세요. 자연수면 1부터, 의미 아닌 정수면 0부터요. 자, 얘는 방금 위에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 여기 있느냐? 자,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2000원짜리 합쳐서 자, 10,000원을 사야 된대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데 500원짜리를 X개, 1000원짜리를 Y개, 2000원짜리를 Z개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500X 플러스 1000Y 플러스 2000Z인데 그게 10,000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양변을 500으로 나눠주면 X를 2Y 를 4Z가 20이다 하고 얼추 위에랑 식이 비슷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 종류의 우표가 적어도 한 장은 포함된대. 우표를 살 때 1.5개 살 수는 없잖아요. 우표를 산다라면 정수인데 한 장은 사야 된다. 이거는 X, Y, Z가 자연수다를 뜻하는 거예요. 저런 말이 없으면 음이 아닌 정수였겠죠. 자, 다음 쪽 갑니다. 자, 1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10의 자리 숫자 홀수. 자, 홀수가 몇 개 있죠? 5개가 올 수 있죠? 1, 3, 5, 7, 9에 5개.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3이 왔다라고 합시다. 다음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소수는 자, 한 자리 자연수 중에 2, 3, 5, 7에 4가지가 있네요. 4, 7. 자, 만약에 자, 10의 자리에 3이 왔을 때 1의 자리에 3을 못 놓나요? 놓을 수 있죠? 자,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자,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그 우리 분배 법칙할 때 있잖아. 분배 법칙할 때 자, 어떻게 하죠? 자, 얘네들 중에 하나 고르고요. 뭐 아니면 B 아니면 C.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걔네들 중에서 곱해주죠? 그럼 여기서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요. 여기서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자,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걸 동시에 고를 수 있나요? 그럼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항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항이 뭐 m개 있고 여기도 항이 n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둘이 뺀다고 있던 항이 없어질까요? 자, 동류항이 있다면 없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없어지는 게 있으면 그만큼 빼주면 돼요, 뭔가를. 근데 여기는 문자가 다 다르니까 동류항이 없겠죠? 다음에 자,
서로 다른 세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구하려. 일단 자, 두 개만 곱해 볼게요. 두 개만 곱해 보면 홀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짝수. 뭐 짝수 곱하기 홀수는 결과 똑같으니까 짝수 곱하기 짝수요. 자, 이렇게 곱해 놓으면 자, 밑에 둘은 결과가 뭡니까? 자, 홀수 곱하기 짝수, 짝수요. 짝수 곱하기 짝수, 짝수요. 홀수 곱하기 홀수만 결과가 홀수가 돼요. 그러면 세 개의 곱이 홀수다. 이거 셋 다 무슨 수? 홀수인 경우만 가능해요. 이해했죠? 자, 다음. 자, 이거 약수의 개수 세는 공식을 중1 때 배웠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주어진 수를 소인수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제가 너 맨날 까먹냐? 36 곱하기 1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거든요. 그러면 약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 제일 작은 숫자 단위인 소인수 분해로 나눴고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의 약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의 4가지.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의 3가지. 5의 약수는 1, 5의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수는 얘네들 중에서 하나 골라주고요. 얘네들 중에서 하나 골라주고 얘네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걔들끼리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에서 고를 수 있는 거 4개, 3개, 2개. 이만큼 약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여기에서 2를 골랐다고 여기서 3의 제곱을 못 고르나요? 고르는 거 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360의 약수인데 360의 약수인데 2의 배수인 것들을 골라볼게요. 360의 약수 중에서 자, 지금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 숫자 중에서 2의 배수 있나요? 없죠? 2랑 관련된 건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죠. 그러면 우리 약수는 하나씩 골라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어.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건 3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건 2개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고른 게 1이야. 1. 그러면 이런 애들 곱해서 2의 배수, 즉 짝수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빨간 네모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못 고르는 게 하나 생겼어요. 1이요. 1 제외하고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뭐 하면 자, 2의 배수가 되는 거 중에서 하나 고르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의 배수를 골라라. 자, 360의 약수 중에 5의 배수를 골라라 하면 자, 앞에 빨간 네모랑 파란 네모 안에 숫자는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어요. 4개, 3개. 근데 초록 네모에 있는 숫자까지 1을 골라버리면 어떻게 고르더라도 5의 배수가 안 돼. 무조건 5를 갖고 있어야 돼. 마지막 초록 네모에서 골라야 되는 숫자는 반드시 1은 아닌 5가 돼야 하므로 이게 5의 배수의 개수예요. 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6의 배수요. 자, 6이라는 애는 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네모에서 2는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네모에서 3은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네모에서 고를 수 있는 거 3개, 두 번째에선 2개, 자, 마지막엔 아무거나. 그래서 이만큼 6의 배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공약수라고 하는 거는 공약수라고 하면
그건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자, 그러면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180이고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 써놓을게요. 여기 약수의 개수가 적혀 있는 거고, 자, 자연수 n이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어. 소인수 분해 됐을 때 약수의 총합는 1 플러스 p 플러스 p의 제곱 p의 a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q 곱하기 q의 제곱 q의 b제곱 1 플러스 r 곱하기 r 플러스 r의 제곱 r의 c제곱. 오케이. 자, 그래서 518번, 517번은 좀 전에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쪽 남았다. 239, 240. 자, 도로망에서 경우의 수요. 안 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데, 자, 처음에 A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도시는 C하고 D가 있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거나 D에서 B로 가는 총, 자,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빨간 경우랑 파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나요? A에서 B를 걷는데 C를 거쳐서 가는 거랑 D를 거쳐서 가는 걸 동시에 할 수는 없죠. 빨간 거 구하고 파란 거 구해서 둘이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요. 3, 3, 9. 그 다음 A에서 D로 가는 거 하나, 두 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 그래서 6가지.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9 플러스 6해서 15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만약에, 자, 이것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동건이와 수진이. 자, 동건이가 A, C, B로 갔어요.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못 지나간대. 그러니까 동건이가 C를 지나갔으면 수진이는 ADB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건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가지고요. ACB에 9가지, 수진은 6가지예요. 자, 이거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동건이가 ACB로 가면서 수진이가 ADB로 가는 거.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건이가 ADB로 가고요. 수진이가 ACB로 가는 케이스면 6, 9요. 그래서 54, 54인데 얘네들은 더하나요? 곱하나요? 자, 동건이가 ACB로 가면서 동시에 ADB로 갈 수 있나? 자,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대전 거쳐가면서 동시에 울릉도도 거쳐가요. 이건 안 되죠?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로망 같은 문제는 일단은 큰 틀에서 수용도 같은 거를 그린 다음에 해결하면 좋아요. 519 같은 경우는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자,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고래요. 자, 그러면 A에서 처음에 갈 수 있는 게 자, A에서 D로 바로는 못 가죠. B, C요. B에 왔어. A에서 B로 어떤 경우든
A에서 B로 왔으면 그 다음 C로 가거나 D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C로 가거나 D로 가는 거. D에 왔다면 목적지에 도착한 거. 근데 A에서 B를 거쳐서 C로 왔으면 다시 D로 가는 하나밖에 안 남죠? D. 그 다음에는 A에서 C로 왔어. A에서 C로 왔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B를 가거나 D를 가는 거죠. D에 왔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고 A, C, B면 그 다음은 D로 가줘야겠죠. 크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A, B, D요. 그 다음 A, B, C, D, A, C, B, D, A, C, D요.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걔네들끼리 어떻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했나요? 처음에는 수용도부터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색칠하는 방법의 수요. 자, 오른쪽 그림의 5가지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의 색깔로 칠하려고 한대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색이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퍼플의 5가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는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영역부터 칠하는 거야. 그러면 A는 인접한 게 하나, 둘, 셋, 넷, B는 둘, C는 하나, 둘, 셋, D는 하나, 둘, 셋, E는 둘.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건 A죠. A부터 칠하고요. A, 그 다음은 B, C, D, E 순으로 칠하면 됩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으니까 5가지. A에 자 레드를 칠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B에는 레드는 못 칠해요. 레드를 제외한 4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고요. 그래서 B에 칠한 색깔이 블루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C에는 블루가 안 되고요. 레드가 안 돼요. 그럼 블루랑 레드를 제외한 그린, 옐로우, 퍼플의 3가지죠. 자, 저기는 그린을 칠했다라고 합시다. 이제 D에 칠할 건데, 자, D와 인접한 영역 A랑 C요. 자, 레드랑 그린만 안 되는 거야. 자, 파란색은 또 칠해도 돼요.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하고 레드만 아니면 되니까. 자,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블루, 옐로우, 퍼플의 3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블루를 칠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E에는요. E랑 인접한 영역이 A랑 D잖아요. 블루랑 레드만 안 돼요. 칠할 수 있는 거는 3가지. 자, 이해되나요? 이것도 색칠하는데 동시에 칠하진 않잖아요. 동시에 칠하진 않는데 그냥 이런 게 가능하냐 이거야. 자, 여기 레드, 퍼플, 블루, 그린, 블루를 동시에 놓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 상태가 가능하죠? 그럼 동시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 안 하는 거. 자, 누군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떤 점 또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A랑 C, B랑 D는 인접한 건 아니죠. 이런 모양을 색칠해야 될 때는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돼요.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튼 잠깐만. 5가지 색, 또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퍼플. 이거 왜 대문자로 썼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랑 C랑 같은 색일 때와 A랑 C가 다른 색일 때로 나눠줘야 돼요. 자, 시간이 더 길다면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는데 일단은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둡시다.
그러면 A, B, C, D 순으로 칠할게요. 이러면 A, C, B, D 순으로 칠해줘요. A랑 C가 같지 않든 A, C, B, D 순으로 칠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A부터 칠할 건데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자,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퍼플의 5가지예요. 자, 그래서 A에 레드를 칠했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A랑 C가 같은 색깔이란 말이지. A에 레드를 칠한 그 순간 C에는 반드시 레드를 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칠해 볼게요. 자, B는 인접한 영역이 A와 C밖에 없어. 누구만 안 돼? 레드만 안 돼요. 레드만 안 돼. 그러니까 레드만 안 되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요. D도 마찬가지. D가 여긴데 D도 인접한 영역인 B랑 C에 있는 레드만 안 돼요.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랑 C가 다른 색깔인 경우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자, 마찬가지 A에 레드를 칠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A랑 C랑 다른 색깔을 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C에는 레드를 못 칠해요.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레드를 제외한 하나, 둘, 셋, 4가지죠? 그래서 C에 예를 들어 블루를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B를 칠할 건데 B는 인접한 영역에 레드랑 블루가 있네. 레드, 블루 제외한 3가지. D에도 마찬가지. 인접한 영역에 레드랑 블루가 있네요. 레드랑 블루를 제외한 3가지요. 자, 그래서 2를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더하기인 이유는 A랑 C가 같은 색깔이면서 동시에 다른 색깔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강의는 여기까지.